초등송!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더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강남 퇴근길 연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푸조 508 GT 차량입니다. 자, 2.0 디젤 차량으로 과연 퇴근길 연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줄지 한번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수입 2.0 디젤들이랑 비교할 수 있는 표본 차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도 금요일 오후 5시에 정확하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5시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일단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면, 지금 5시에 출발한다면 6시 14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강남역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6시 때문에 예상 시간은 한 2시간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최악의 연비 리뷰고요. 자, 중간중간에 다른 차량들, 파워트레인이나 차량 크기나 이런 건 다르지만 다른 차량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푸조 508이 막히는 데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니면 비효율적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근길 연비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립 연비 초기화 하나 둘 셋. 네, 초기화 했고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푸조 508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고 갈게요. 일단 푸조 508은 푸조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면은 가장 꼭대기 모델인데, 현대자동차로 따지면 G90, 그리고 벤츠에서는 X 클래스, 그리고 BMW에서는 이제 7시리즈, 8시리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사실 프랑스 차량이라는 점에서 E 세그먼트도 아닌 D 세그먼트입니다. D 세그먼트라고 하면 경쟁 모델이 폭스바겐 아테온, 그리고 BMW 3시리즈, 그리고 벤츠 C클래스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도 푸조에서는 이 차량을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면서 판매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유럽에서는 보통 이제 큰 차량이 좀 판매가 안 돼요. 왜냐면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길들을 넓히지도 않고요. 그냥 좁은 길로 그리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큰 차량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산타페 크기 정도의 SUV면 프랑스에서는 정말 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08은 일단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연비 테스트하는 차량은 2.0 디젤 GT 차량입니다. 푸조 508은 1.5 리터 엔진과 2.0 리터 엔진으로 나눠지는데, 1.5는 3,99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4천만원부터 시작하고, 지금 GT 가장 하이 클래스, 하이 꼭대기 옵션, 사실 이 위에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한정판이니까는 빼고 일반적인 GT로 따지면 5,129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으로 봐야죠. 이것저것 빼면 5천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경쟁 모델인 아테온은 얼마냐? 아테온 같은 경우는 엘레강스 프레스티지라고 해서 가장 높은 등급이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BMW 320D M 스포츠 패키지가 5,630만원이에요. 즉, 한 500에서 590만원 정도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푸조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맨 처음에 탔던 차량이 푸조 3008 구형 버전이었거든요. 그 차량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도 저 끝에 달려있고 뭔가 되게 애매한, 이거를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너무나 프랑스만의 이 독창적인 개성이 좀 눈에 띄었던 차량인데, 사실 최근 3008부터 시작해서 5008 그리고 이제 508까지 이제 디자인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조를 모르셨던 분들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시고, 그리고 푸조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예전에 MCP 미션으로 이제 수동 기반의 이 미션으로 울컥울컥거리는 거, 그리고 디자인적이나 감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디자인, 그거를 생각하시다가 지금의 이 디자인을 보시면 꽤 만족스러운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푸조 508 같은 경우 일단 간단하게 재원을 말씀드리면요, 푸조 508 같은 경우는 177마력입니다. 그리고 40.8토크를 가지고 있는데 아테온과 BMW가 19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푸조 508이 느리냐? 그렇다, 느리지도 않습니다. 아테온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느려요. 아테온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 정말 안 나갑니다. 그리고 BMW 3시리즈, 지금 G30인가 G20 모델은 뭔가 예전에 날티의 감성이 없고 너무 고급스러워져서 너무 재미가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차를 딱 볼 때 이게 2.0이야 3.0이야 하고 배기량을 보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배기량을 보면서 이 차량의 등급을 좀 나누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차량 크기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국내에서 이제 배기량을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한국에서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좀 특이하게 마력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나갈 정말 고마력으로 뽑을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고마력이 아닌 수치상은 좀 낮춰놓고 실제 체감적인 느낌을 좀 더 높이는 게 프랑스 차들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중간중간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데 중간중간 이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배역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방배역까지 지금 딱 38분 정도 걸렸는데요. 역대급으로 가장 빨리 온 지금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가장 빨리 왔던 게 아우디 Q7이었는데 그거는 목요일이었고요. 평균적으로 여기 도착하면은 뭐 45분에서 1시간 정도 딱 걸렸는데 38분 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비는 12.6으로 약 한 13km, 여기까지 주행하면 딱 13.5km 주행하더라고요. 네, 13km 주행을 했고요. 네, 평균 시속은 21km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마이크가 떨어졌어. 자, 푸조 차량의 신기한 것 중, 오늘 차 진짜 안 막히네요. 푸조 차량의 정말 신기한 것 중 하나는 가솔린 모델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 다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이 프랑스에서 디젤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프랑스 같은 경우 한국의 디젤의 규격은 보통 유럽 기준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가솔린 기준은 미국 기준을 좀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 푸조 같은 경우는, 프랑스 푸조의 디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유럽 기준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푸조가 뭐 메인이 디젤인 것도 있지만 푸조가 미국에는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미 시장에서 푸조를 안 판 지가 20년인가 25년인가 꽤 긴 시간 동안 디젤을 판 적이 없습니다. 푸조가 한국 시장에서 미국 다찌 뭐 이런 차량들을 보기 힘들잖아요. 미국 다찌나 아니면은 뭐 철수했지만 한국에 있었다가 철수했지만 스바루가 있죠. 뭐 그런 해외에서는 잘 팔리는데 국내에서는 안 팔리는 브랜드처럼 미국에는 푸조가 없습니다. 푸조 법인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푸조 508 가솔린 모델은 있지만
미국에서 얘네들이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인증을 받아본 게 없어요. 푸조 가솔린이.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는 미국 인증을 따라가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그 푸조 가솔린을 한국에서 만나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푸조가 막말로 푸조가 한국에서 가솔린을 어떻게든 팔아야겠다라고 한다면 뭐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부분 때문에 푸조 가솔린은 국내에서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푸조 글로벌 푸조에서는 508 차량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미국 북미 시장을 이제 개척하기 위해 다시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508 가지고 이제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진출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한국에서도 508이 굉장히 많이 팔리면 가솔린 모델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부터 서초역으로 지나는 길이고요. 방배역에서 이제 서초역,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강남 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서초, 그리고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갈 건데요. 역삼, 선릉, 삼성 한 2.3km밖에 안 되는 구간이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굉장히 헬게이트이기 때문에 오늘 아직까지는 굉장히 안 막히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 10분 정도? 네, 평균보다 한 10분 정도 빨리 오고 전체적인 차량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마지막 가서 막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연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연비가 12.5로 뭐 그렇게 많이 막히진 않았지만 나쁘지 않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막히는 곳에서의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푸조 508의 실내에서 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푸조 508의 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이렇게 한번 좀 보이실래나?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란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자, 앰비언트 라이트가 요즘 차량들은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래도 꽤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푸조 차량들 같은 경우는 GT, 알리르, GT 라인, GT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GT 차량들에는 이렇게 포칼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프랑스 국뽕이라 그런지 포칼 오디오 같은 경우는 많은 브랜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포칼은 일단 프랑스 기업입니다. 네, 프랑스 스피커 기업이라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스피커로 푸조에 대한 역사를 좀 아시면 왜 프랑스에 대한 국뽕이 확실하게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이콕핏인데요. 지금 이 전방의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지만 스티어링 휠이 이 끝부분에 있어서 이 계기판과 일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꽤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적인 부분도 있는데 단점적인 부분은 이렇게 열선 시트만 있고요. 통풍 시트가 없는 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통풍 시트 대신에 이제 마사지 시트가 추가가 된다는 점은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의 특징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차량들을 보면 이상하게 통풍 시트는 없는데 마사지 시트 있는 차량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푸조, 시트로엥, 그리고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르노, 삼성 차량들도 SM6나 QM6 차량을 잘 살펴보시면 마사지 시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프랑스 관련된 그 자동차 기업 다니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도 뭐 딱히 뭐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정도로 마사지 시트는 굉장히 좀 특이한 옵션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사지 시트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운전자석만 가능하네 얘는. 그리고 뭐 켜면 이제 요추나 운전자석만 아닐 거예요. 이제 조수석에도 이게 끝에 이렇게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네. 마사지 기능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운전석 시트가 온, 오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피커, 일단 GT 버전이기 때문에 스피커에 대한 음향은 상당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스피커를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만족스럽고, 아쉬운 부분은 이제 통풍 시트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푸조 차량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으로 해서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바뀌는데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액티브 사운드가 좀 과해요. 하지만 이게 없는 것보다는 좀 있는 게 낫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괜찮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막히는 도로에서 시트나 마사지 시트가 있어서 좀 더 좋고요. 그리고 시트나 이런 부분은 좀 편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푸조의 마사지 시트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뭐 얘네들이 말하는 인증이 뭐가 있는데 뭐였더라 인증이? AGR 인증이라고 뭐 인증받은 시트래요. 인증받은 시트고 GT 라인부터는 이제 나파 가죽을 이용한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조 차량들을 옛날부터 좀 타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푸조 차량들이 굉장히 대부분 직물 소재를 많이 쓰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싸구려 직물 소재가 아니라 이 고급 정장에 쓰는 직물을 쓰거든요. 그래서 좀 독특한 느낌의 직물을 보여주는데 푸조 508 GT 차량은 직물 시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푸조 기본 모델인 알리르는 직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GT 라인 그리고 GT는 직물 시트가 아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내에 대한 이 불만사항은 솔직히 뭐 이런 계기판 8인치 그 인포테인먼트나 아니면 12.3인치 디스플레이만 적용이 된다면 사실 만족스럽고요. 특히나 가장 만족스러운 거는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제 뭐 제가 푸조 508 시승기 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스포츠카와 같은 느낌과 2.0 디젤이지만 이게 뒤에 패들 시프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특이하게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스티어링 휠 뒤쪽에 붙어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고요. 전체적으로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통풍 시트 그거 외에는 뭐 딱히 없어요. 차량 가격도 뭐 아테온보다는 580만원 정도 저렴하고 BMW 320D랑 비교해도 500만원 더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국산차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국산차들이 점점점 디젤 차량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꽤 만족스러운 2.0 디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역삼역을 조금 지나서 이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르네상스 사거리 호텔까지는 약 한 19km 정도, 지금 18.9km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19km 바뀔 것 같아요. 자, 연비는 11.6km로 서초에서 한 12km 초반대에서 조금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확히는 이제 역삼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약 한 2.3km 2.3km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걸어간다면 한 20분 정도면 걸어가는 거리인데 지금 현재 역삼역에서 6시에 딱 도착을 했고 뭐 역삼역에서 6시에 6시였고 그리고 삼성역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빠르면 10분까지는 10분 만에 간 적도 있었거든요. 아우디 Q7 편을 보시면 10분 만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많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연비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 예상을 하고 좀 더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는 종합운동장역 근처까지 왔습니다. 삼성역까지는 약 1시간 한 10분?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역대 아우디 Q7과 좀 비슷하게 지금 오고 있는데요. 금요일에도 이렇게 안 막힐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항상 5시에 출발하고 똑같은 차선으로만 가려고도 하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오늘 안 막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자, 일단 연비는 11.3으로 서초에서 여기까지 많이 안 막힌 건 사실이지만 한 12에서 11.3으로 1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실까지는 뭐 이 정도 안 막혔으면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막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 11.5 정도에서 연비 테스트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 잠실 가서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잠실역 공영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24.6km 정도 주로 나오는데요. 자, 연비는 11.3km가 나왔습니다. 사실 연비 테스트 5번째인데 DJ를 처음 해보는 건데 그냥 나쁘지 않은 연비 정도를 보여준 것 같아요. 2.0 디젤 차량으로도 이제 앞으로 수입 차량, 국산 차량 가리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2.0 디젤 차량으로 비교군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좀 빨리 왔어요. 보통 여기까지 정말 막히면 2시간 반까지 걸리는데 1시간 38분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막히지 않은 거에 비해서 이 정도라면 막히면 한 10km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복합연비, 공인 복합연비가 13.3km, 그리고 시내 연비가 12km라는 점에서 막혀도 공인 시내연비, 도심연비와 크게 다름이 없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어떤 차량으로 또 강남 퇴근길 연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꾸준하게 봐주신다면 아마 차량을 구매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성! 저는 라스카노였습니다.